여러분의 공동체 무탈하시죠? 공동체 문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자, 이제 상우삼리라는 마을 공동체,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 멀티보팅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주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죠? 하지만 저는 제가 교육을 가는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멀티보팅을 행합니다. 왜 행할까요? 다름 아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과반수가 넘는 정당성을 인정받는 안건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바로 멀티보팅이라는 것을 주민들께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현장에서 제가 실제 행했던 그 교육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남영찬 박사가 이 멀티보팅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매주지하는지 마감을 해나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발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나 교수가 와보니 어르신들은 자발성은 기본이 돼 있으셔. 조금만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 이장님과 서로 수교를 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청소 한번 해보자. 우리 이 마을에 관해서 뭐가 작지만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식사 한번 대접해보자. 아니면 뭐를 한번 해보자. 어떤 결정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의견이 다 달랐어. 여기 10가지 의견이 다 달랐어. 다 소중해.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의견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우리 마을의 브랜드는 뭘 쓸 건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투표권을 10대 안건에 2분의 1만큼 5표씩 주면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남영찬 교수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의견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워. 다 존중받을 만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나로 모을 거냐?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 여백에 5개씩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간의 첫 번째 만남이지만 제가 이 멀티보팅, 이걸 이제 제가 멀티보팅이라고 하는데 복수표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영어로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다 있잖아.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어르신들 눈빛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초롱초롱하죠. 아,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보니 끝까지 잘 따라오시잖아. 자, 제가 건방입니다만 어르신들 앞에 건방입니다만 한자 하나만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힐 습자입니다. 그죠? 익힐 습자입니다. 자, 요거는 파자를 하면 글자를 나누면 어떻게 된다? 깃우가 되겠죠. 깃우. 날개 타는 깃우입니다. 깃우, 요자가. 밑에는 백자입니다. 맞습니다.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날개짓을 배우려면 100번 정도 연습을 해야 된다. 한 번에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오늘 남영찬 교수한테 배웠으니까 내일부터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끄럽게 진행되기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 익힐 습자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잘 머릿속에 기울이시고 또 우리 중간지원 조직에 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잖아. 이제 이분들만 봤잖아, 그죠? 저는 수백 개 마을을 다닙니다. 수백 개 마을. 정말 어르신들은 행운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잠깐 우리 이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민들께 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이분들의 자발성을 중간에 제가 자극을 해드립니다. 왜냐? 남영찬 박사가 농촌과 어촌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 수많은 마을 공동체를 다니면서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잘되는 공동체는 놀랍게도 자발성이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대다수 어려워하는 공동체 관련된 사업도 어려워하고 사업의 결과, 운영도 어려워하는, 또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분배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때로는 기금을 정도 투입할 때 그 기금을 모으는 것도 어려워하는, 정말로 모든 과정을 어려워하는 공동체들은 자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을 공동체 사업 심사를 하러 현지에 가건 서류 심사를 하건 자발성이 얼마만큼 발현되고 있는가, 이 공동체에 그 부분을 저는 아주 세심하게 촘촘하게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을 같은 경우 뭐 아주 뚜렷하게 자발성을 강조해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강조를 했죠. 어르신들, 이 야심한 시간에 저녁 7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오시기로 한 마을 주민 20분이 다 오셨더라. 이거는 자발성이다. 안 가면 페널티를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게 자발성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젠더를, 물론 제가 약간의 자극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잘 따라와서 스스럼 없이 발표를 하시고 그 어젠더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어젠더를 주장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발성의 기초가 된다는 거.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공동체가 우리 마을은 자발성에 이제 싹이 튀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주고 잘 관리해서 이제 꽃을 활짝 피우면 돼 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저는 남영찬 박사는 마을 공동체 교육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께 그런 말씀 드렸죠. 주민들의 어젠더가 다 다르더라. 이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의 자랑거리를 10가지나 말씀해 주시더라. 그런데 10가지가 다 다른데, 과거에는 우리가 다르다는 건 어떻게 표현을 했죠? 틀린 거야.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이 틀린 거야.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거야. 이렇게 치부하던 것을 남영찬 박사는 그림 카드를 통한 발표로 풀려는과, 그리고 어젠더 수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일수록 아름다운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 다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멀티보팅으로 해나갈 것이다. 다양성이야말로 마을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한두 사람이 이장이, 무슨 위원장이, 노인회장이 이렇게 갑시다 라고 주장하면서 대다수 마을 주민들은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간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께 제가 익힐 습자를 강조했죠. 익힐 습. 파자하면 깃우. 깃, 날개짓 할 때 깃. 그 깃우와 일백백자. 즉 새가 안에서 깨어나서 날개짓을 자유롭게 하려면 적어도 이 날개짓을 100번 해야 그 방법을 스스로 익힌다는 겁니다.
남영찬 박사한테 어젠더 수집, 멀티보팅 배웠어. 금방 써봐야지. 오, 시도하는 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매끄럽게 잘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이 방법을 장하나내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남영찬 박사는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물 흐르듯이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반드시 꼭꼭 필요한 부분을 집어서 아웃풋을 도출해냅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우, 익힐습 100번 정도 해야 될, 100번 정도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마을 공동체에 관련이 있으신 퍼실리테이터 또는 중간 지원 조직 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멀티보팅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영찬 박사의 이 짤을 보시고 대략 한 10여 분밖에 안 되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시도는 굿, 하지만 첫 번부터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 이 킬습 100번 정도 내가 연습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가족들하고 하면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하고 우리 이번 휴일날 외식을 합시다. 이번에 우리 음식 한번 시켜 먹읍시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각자 얘기해 봅시다. 그 대신 그 음식이 왜 우리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지 타당성을 설명해 보시오. 나는 짜장면이 좋습니다. 나는 갈비탕이 좋습니다. 나는 육개장이 좋습니다. 나는 떡라면이 좋습니다. 나는 소불고기가 좋습니다. 다양하게 가족들이 의견을 내게 한 다음에 안건에 2분의 1 해당하는 멀티표를 부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 안건이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최고로 지지받은 그 음식을 선택하면 어떤 가족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간다? 어떤 영화 볼까? 멀티보팅 한번 합시다. 우리 여름 휴가지를 어디로 갈까? 친구들과. 우리 회사에서 어디로 워크숍을 갈까? 멀티보팅을 합시다. 정말 다양하게 이 방법을 쓸 현장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존경하는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 이 킬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주 써먹기 좋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다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멀티보팅을 한번 해본다면 아주 매력 만점의 리더십을 발현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상호 3리를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멀티보팅의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호 3리와 어떤 후일담 또는 제가 그동안 교육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영찬 TV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얻겠다고 하시는 귀하는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